이번 영상에서는 코르틴 이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어싱크 태스크를 이용해서 손쉽게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구현을 했지만은 이 어싱크 태스크에는 메모리 누수라든지 여러가지 메모리 관련한 문제가 있어서 API 30부터는 이 어싱크 태스크를 디프리케이트 시키고 그 대체제로 코르틴을 사용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코르틴은 1958년 멜빈 코네이가 처음 제창했다고 하는 개념으로 현재는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에 구현이 돼 있으며 코틀린만의 고유한 개념은 아닙니다. 우선은 루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프로그래밍에서 루틴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의 흐름을 그 자체로 일컫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루틴은 크게 메인 루틴이랑 서브 루틴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메인 함수, 프로그램의 진입점이죠. 이 메인 함수에 의해서 수행되는 이 프로그램의 이 흐름, 이것을 메인 루틴이라고 한다면 이 메인 함수 안에서 실행되는 개별 함수들이 있겠죠. 이 개별 함수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이 흐름을 서브 루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함수는 루틴의 한 종류인데요. 이 함수는 호출을 하게 되고 그 호출을 함으로써 그 내부에 진입을 해서 내부에서 처리를 수행하고 처리가 끝나면 함수도 값을 반환하면서 종료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 루틴이 일직선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르틴의 특징은 이 일직선적인 흐름을 중간에 서스펜드라고 해서 지연을 시켰다가 레줌이라고 해서 다시 재시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르틴을 사용을 하면 루틴이 이미 실행이 되었더라도 다른 더 바쁜 루틴이 실행이 되는 동안 잠시 서스펜드를 시켰다가 이 바쁜 게 완전히 끝나고 나면 다시 이 멈춘 곳에서부터 재시작해서 이 나머지 작업을 끝내는 그런 형태의 비동기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게 됩니다. 구글에서는 어싱크 태스크를 코르틴으로 대체해서 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얼핏 생각하면은 코르틴은 이 어싱크 태스크의 약점인 그 메모리 누수를 고친 스레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코르틴은 스레드가 아닙니다. 그 차이를 여기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우선은 메모리 구조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강의에서 이 스레드에 대해서 다룰 때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우선 핸드폰 안에 프로그램이 있죠.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이게 메모리에 로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이 로드가 되면은 이제 이 로드된 인스턴스는 프로세스라고 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실행된 프로세스는 그 안에서 여러 개의 독립된 실행의 흐름을 갖게 됩니다. 이 흐름 하나를 이제 스레드라고 하는데요. 프로세스는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이 메모리 영역을 할당받는데 이거를 흰 메모리라고 하고요. 이 프로세스 안에서 돌아가는 각각의 스레드마다도 메모리가 할당이 되게 됩니다. 이 메모리를 스택 메모리라고 하게 됩니다. 코르틴과 스레드의 가장 큰 차이는 스레드는 스택이라는 이 독립된 메모리 영역을 할당을 받게 되는데 코르틴은 이 스택을 할당을 받지 않고 여기가 잘 안 보이네요. 코르틴은 스택을 할당을 받지 않고 이 프로세스에 할당된 흰 메모리 영역을 공유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동기 작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코르틴이 스레드하고 비슷한 일을 하고는 있지만은 이 메모리 구조로 생각하면은 이 코르틴은
스레드라기보다는 함수에 더 가까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구조로 인해서 이제 수행 방식의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코루틴은 비선저명 멀티태스킹이라고 하고, 스레드는 선저명 멀티태스킹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시간축의 그래프에서 봤을 때 스레드가 이렇게 동시에 돌아가는 스레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레드는 실제로 멀티코어를 사용을 해서 동일한 시간에 동시에 두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병행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코루틴은 시간의 영역에서 보면은 동시에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동시에 돌아가는 두 개의 코루틴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동일한 시간에 두 개의 코루틴이 같이 수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코루틴이 수행되면 여기서는 수행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 순간에 여기서 코루틴이 실행되면 여기서는 실행이 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이 코루틴이 이렇게 전환되면서 수행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는 마치 이 코루틴 두 개가 동시에 수행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코루틴은 동시성은 있지만은 실제로 그 복수의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병행성은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메모리 구조의 차이에서 오는 코루틴의 장점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개의 스레드를 사용해야 되는 작업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거를 코루틴 3개로 대체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원래는 이 스레드마다 할당해야 됐던 이 스택을 코루틴에서는 할당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용되는 메모리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개의 스레드를 사용하면 당연히 스택 메모리, 분리된 스택 영역이 3개가 생기게 되는데, 이 스레드를 처리하다가 이 스레드를 처리해야 될 때, 이제 스레드 사이에서 컨텍스트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면은 이 서로 다른 메모리 영역에서 이 데이터가 옮아가야 되는 그 참조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옮아가야 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레드끼리 처리 순서를 조정을 할 때 이 컨텍스트 스위칭을 해야 되는데, 코루틴에서는 분리된 메모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세스가 가진 흰 메모리 안에서 코루틴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동일한 메모리를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를 보든지 얘가 여기를 보든지 그런 할 때 컨텍스트 스위칭 자체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메모리도 적어지고 이런 컨텍스트 스위칭에 필요한 그 오버헤드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코루틴의 특징이 이 한 개의 이게 스레드라고 하겠습니다. 스레드에서 스택이 있겠죠. 이 스레드 안에서 여러 개의 코루틴을 이렇게 돌아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레드를 불필요하게 이렇게 많이 만들 그런 필요도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코틀린에서는 코루틴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선은 이제 함수 앞에다가 suspend라는 접두어를 붙이면 됩니다. 함수를 사용할 때 이 suspend라는 접두어를 붙이면은 이 함수는 이제 중간에 멈출 수가 있는 그런 함수가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함수는 처음 실행되면은 끝날 때까지 바로 계속 실행이 돼야 되는데, 이 suspend라는 접두어가 붙은 함수의 경우는 가다가 중간에 suspend로 멈추고 다른 어떤 작업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거를 레줌을 시켜서 작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형태의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suspend라는 이 접두어를 사용을 하시면은 이제 되는데, 공식 가이드에 따르면은 이렇게 suspend 키워드로 마킹된 함수는
CPS, 그러니까 Continuation Passing Style이라는 걸로 변환이 되고, 이게 코루틴 빌더를 통해서 적절한 스레드 상에서 이제 OS가 관리하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동작하도록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코틀린에서 코루틴을 구성하는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코루틴의 구조는 코루틴 스코프, 코루틴 컨텍스트, 코루틴 빌더, 이 세 가지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포션은 코루틴 스코프입니다. 이 코루틴이 어떤 범위에서 동작하는지 규정하는 이 코루틴 스코프가 정해지면은 그 안에서는 이제 어떤 스레드에서 이 코루틴을 돌릴지 결정하는 코루틴 컨텍스트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코루틴 컨텍스트가 정해지면은 이제 이 작업을 수행을 하고 뭐 값을 리턴을 할지 안 할지 그런 부분을 정해주는 코루틴 빌더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코루틴 객체가 생기면서 코루틴 작업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우선은 코루틴 스코프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코루틴 스코프는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이제 코루틴이 동작하는 범위를 규정하는 부분인데요. 코루틴 스코프와 글로벌 스코프라는 걸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코루틴 스코프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결정되는 인터페이스고요. 이 스코프가 결정이 되면 이 안에서 특정한 디스패처를 지정을 해서 동작이 실행될 그런 스코프의 영역을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스코프는 이 위에 설명한 이 코루틴 스코프의 한 종류인데요. 안드로이드에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가면서 이제 싱글톤으로 최상위 레벨에서 이 코루틴을 시작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루틴은 이제 보통은 간편하게 사용을 하고 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얘는 싱글톤이기 때문에 그 최상위 레벨에서 생성되는 싱글톤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만들어서 쓰고 버리고 다시 또 만들어서 쓰고 하는 그런 사용 방식이 이 글로벌 스코프에 대해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가이드에서도 이 글로벌 스코프의 사용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콘텍스트인데요. 코루틴은 이 코루틴 컨텍스트로 구성된 컨텍스트 안에서 실행이 됩니다. 근데 이 컨텍스트는 디스패처와 잡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우선은 디스패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디스패처는 이제 코루틴이 실행이 되는 스레드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네 가지 타입이 있는데 용도마다 조금씩 이제 용도마다 사용되는 이 디스패처가 다르게 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은 디폴트는 CPU 연산을 많이 사용하는 작업에서 사용이 되고요. IO는 파일 IO나 네트워크 IO를 많이 사용하는 작업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메인은 UI 스레드,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에서 UI 스레드라고 하면 메인 스레드죠. 그 메인 스레드에서 UI 관련된 그 변경을 해야 될 때 사용되는 그런 디스패처이고요. 그 다음에 이 unconfined는 일반적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거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잡인데요. 코틀린에서는 이 코루틴 작업을 잡 혹은 디폴드라고 하는 이제 오브젝트로 만들어서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디폴드는 결과값을 가지는 잡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루틴이라는 어떤 그 추상적인 흐름을 잡이라고 하는 어떤 오브젝트로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코틀린에서는 이렇게 이 코루틴 한 덩어리를 이 잡이라는 오브젝트로 만들게 되면은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 취소나 예외 처리를 함으로써 이제 코루틴 흐름 제어를 용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스코프의 코르틴 스코프에 대해서 이 런치 명령으로 코르틴 작업을 만들면은 그 작업이 이 잡이라는 객체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잡에 대해서 캔슬 명령으로 취소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흐름 제어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코르틴은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잡은 코르틴의 여러 가지 상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 화면에 보이는 표처럼 여러 가지 상태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뭐 new, active, completing, canceling, cancelled, completed 이런 여러 가지 스테이트가 있고요. 이 스테이트마다 is active, is completed, is cancelled라는 플래그가 있어서 지금 어떤 스테이트에 잡이 가 있는지를 이런 플래그를 체크함으로써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잡 스테이트 사이클이라는 이 사이클 구조가 있는데 이거를 보시면은 우선 잡이 처음에 만들어지면은 new 상태가 되죠. 그리고 시작을 하면 액티브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하면은 completing 중이라는 작업 스테이트가 되죠. 그리고 작업이 완전히 끝나면 completed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작업하는 중간에 캔슬이나 fail이 되게 되면은 캔슬링 스테이트로 들어간 다음에 캔슬이 완전히 끝나면 캔슬드라는 스테이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잡 하나에도 여러 가지 스테이트가 있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잡에 대해서는 몇 가지 메소드가 있는데 뭐 스타트 메소드를 하면 새로 만들어진 객체를 시작을 하게 되고 캔슬을 하게 되면은 작업 중인 코르틴을 이렇게 캔슬링 상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인은 이 캔슬된 작업을 병렬 처리하지 않고 이게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자, 그럼 컨텍스트까지 정해졌으면 이제 빌더를 사용해서 코르틴을 만들면 되는데요. 이제 이 빌더를 통해서 이제 만드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런치랑 어싱크를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런치를 이용해서 코르틴을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잡객체가 앞에서 설명한 잡객체가 반환이 되고 작업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런치 대신 어싱크를 이용해서 코르틴을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앞에서 설명한 디퍼드 객체가 반환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싱크하고 빌더의 차이는 이 런치의 경우는 어떤 코르틴 작업이 실행이 됐을 때 그 안에서 작업을 하고 끝입니다. 그런데 이 어싱크에서 작업을 하면은 이 작업을 하고 맨 마지막에 남은 값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 반환되는 값은 디폴트 형태의 오브젝트로서 반환이 되게 됩니다. 자, 이 두 개의 런치랑 어싱크는 메인 스레드가 돌아가는데 그 메인 스레드와는 관계없는 다른 스레드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메인 스레드를 방해를 하지 않죠. 이거를 블록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런 블로킹을 사용을 하면은 돌아가는 메인 스레드를 블록을 한 다음에 이 런 블로킹 안에 작업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런 블로킹 안에 작업이 실행이 되는 동안 메인 스레드가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런 블로킹으로 또 이제 코르틴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테스트 용도 같은 데는 사용하지 실제로는 이제 코르틴이 아니기 때문에 코르틴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드 콘텍스트로 이 코르틴을 실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위드 콘텍스트는 디스패처를 전환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디스패처 메인으로 실행시킨 이 코르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처리를 하다 보면은 디스패처 IO에 관련된 그런 처리를 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디스패처 안에 다시 디스패처를 만들어서 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은 코틀린에서는 이게 아니라 메인을 정의를 했으면은
그 안에서 with 콘텍스트를 사용해서 이 콘텍스트 딱 필요한 작업만 수행을 한 다음에 다시 메인으로 돌아가도록 하라는 그런 처리를 할 수 있게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with 콘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디스패처를 스위치를 하면 OS,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OS에서 이 스위칭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훨씬 더 적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코프 컨텍스트 빌더를 이용하면은 코루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코루틴을 지연을 한다든지 취소를 한다든지 하는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코루틴을 지연을 시키는 데는 이런 메소드가 있습니다. 코루틴 안에서 이제 딜레이를 수행을 하면은 이 딜레이에 정해진 시간 동안 코루틴 처리가 중단이 되게 됩니다. 스레드의 슬립 같은 그런 함수이죠. 근데 이제 스레드 슬립은 스레드 그 자체를 아예 멈추는 데 반해서 이 딜레이는 코루틴이 멈추는 게 아니고 그 숫자를 세면서 대기를 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간다는 점이 다릅니다. 자, 그리고 조인과 어웨이트는 사용하는 빌더가 다른데 런치로 실행한 코루틴에 대해서는 이 조인으로 잡의 실행이 끝날 때까지 대기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싱크로 실행한 코루틴에 대해서는 이 await 명령을 사용을 해서 잡 실행이 끝날 때까지 대기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await를 사용하면은 이 디퍼드, 여기는 잡이고 여긴 디폴드죠. 이 디폴드의 실행이 끝날 때까지 대기를 시키고 이 디폴드 값을 await를 통해서 반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은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했지만은 캔슬을 사용하면은 잡을 캔슬링 스테이트로 변화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캔슬링이 이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이 캔슬링 트랜지언트 스테이트라고 하는 캔슬링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이 트랜지언트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이 캔슬 함수입니다. 캔슬 앤 조인 함수가 있는데 이 캔슬 앤 조인은 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 잡을 캔슬을 하고 이 캔슬 득까지 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이 조인입니다. 그래서 캔슬 앤 조인을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게 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with timeout은 제한 시간을 설정을 하면은 이 블록 안에 설정된, 예를 들어서 뭐 네트워크에서 뭔가 다운로드를 하는 작업을 여기서 설정을 해놨을 때 이 다운로드 작업이 예를 들어서 1000이라고 하면은 1000ml초보다 더 오래 걸리면은 이거를 취소를 하고 익셉션을 던지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with timeout or null은 똑같은 처리를 하는데 여기서 익셉션이 아니라 어떤 처리를 제한 시간 내에 하지 못했을 경우 null을 던지도록 하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서버에 대한 작업을 해가지고 뭐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작업을 할 때 1000ml초 이상 걸리면은 null을 받아오도록 하고 null이 반환이 됐으면은 그 이후에 어떠한 처리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코루틴 예외는 여기서 그냥 다 써놨으니까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코루틴 익셉션 핸들러가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코루틴 내부에서 트라이 캐치 그 블럭을 만들어 가지고 익셉션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차이가 이제 또 런치랑 어싱크에서 차이가 나는데, 런치 같은 경우는 이제 익셉션이 발생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예외가 발생을 하는데, 어싱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익셉션이 발생을 해도 일단 하던 처리는 계속 끝내고 어웨이트가 나올 때까지 그 내용을 처리를 하고 나서 익셉션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잡에 대해서 이제 캔슬을 수행을 하면은 아까 캔슬링 스테이트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잡 캔슬을 제외한 다른 어떤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그런 익셉션이 발생을 하면은
이 코루틴 안에 내부에서 다른 코루틴을 썼을 때 이 내부에서 코루틴 익셉션이 발생하면은 그 위에 부모의 부모의 코루틴까지 모두 다 취소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코틀린에서 설계가 된 이 스트럭처드 컨커런시라는 거를 유지를 하기 위함이고, 그게 발생을 하면은 이 익셉션 핸들러를 써도 이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자식 코루틴에서 익셉션이 나오면은 부모 코루틴까지 모두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으로 이제 코루틴 안에서 익셉션이 여러 개 발생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발생한 익셉션이 전달되고 나머지는 무시가 되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코루틴은 스레드가 아니고, 스레드와 비교하면은 좀 더 메모리를 덜 쓰고 오버헤드가 적은 그런 경량의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모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코틀린에서 코루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코루틴 스코프, 코루틴 컨텍스트, 코루틴 빌더를 사용을 해서 코루틴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때 스코프는 그냥 코루틴 스코프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 CPU 연산 작업이 많으면 디스패처의 디스패처 디폴트를 사용하시면 되고, 파일이나 네트워크 IO 작업이 많으면은 디스패처로 IO 디스패처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루틴을 처리할 때 코루틴 처리만 하면 되는 그런 작업이라면 런치로 빌드를 하시면 되고, 처리를 한 다음에 어떤 값을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싱크를 통해서 코루틴을 빌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틀린의 코루틴의 구조와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